12년 전 그날 밤 붉은 경보등이 실험실 복도를 비췄습니다. 태미는 복도를 뛰었습니다. 폐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찼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서아야. 대답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희미한 연기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태미는 실험실 문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손이 데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빠야, 들려. 손으로 문을 두들겼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를 잡았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태미는 몸부림쳤습니다. 뿌리쳤습니다. 내 딸이 안에 있어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그를 끌었습니다. 복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미는 소리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날 밤 9살 서아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행사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날 오후 2시 최수진은 제약회사 직원들과 함께 장애인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제약 부사장인 그녀의 손목에는 4천만 원짜리 시계가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제약이 장애인 복지 지원에 8억 원을 기부합니다. 수지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행사는 1시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습니다. 단상을 내려온 수진은 복지센터 작업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선물 상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쪽에서 전달 장면 촬영하겠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수지는 선물 상자를 건네받고 작업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장애인 근로자들이 제품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장 구석에서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을 문지르는 동작이 더 빠르고 세졌습니다. 카메라맨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들어 렌즈를 가렸습니다. 잠깐, 촬영 잠시 멈춰주세요. 네. 하지만 일정이. 지금 당장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카메라맨이 머뭇거리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급하게 휠체어를 밀어 작업장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선물 상자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워진 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부사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4천만 원짜리 시계. 번들거리는 표면에 작업장 풍경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휠체어와 작업대와 형광등이, 그리고 도망치듯 사라진 남자의 뒷모습이. 부사장님. 비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행사 일정 계획대로 진행 중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까 그 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 모두 순조롭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3시.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가식적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쪽에서 한 장 더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손짓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미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지는 선물 상자를 한 근로자에게 건넸습니다. 근로자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작업장 뒤쪽을 훑고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45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언론의 자선가로 비춰질 것입니다. 회사 이미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손가락이 다시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더 빠르게, 더 세게. 부사장님, 작업장 둘러보시겠습니까?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수지는 작업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서와 홍보팀 직원들이 뒤따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근로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부사장님. 센터장이 앞장섰습니다. 수지는 그를 따라 좁은 통로를 걸었습니다. 작업대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쪽에 휠체어가 보였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휠체어 바퀴,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 작업대 위의 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이었습니다. 저분도 오래 근무하셨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예. 처음 오셨을 때는 재활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하셨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 그럼 그전 2년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12년 중 나머지 2년은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가족도 없으시고요.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뒤에서 센터장이 소리쳤습니다. 태민 씨, 부사장님께 인사드려요. 수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주 천천히. 휠체어 바퀴가 삐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오태민. 12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달랐습니다.
뺨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따뜻하고 밝았던 눈빛. 지금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수진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부사장님, 저희 센터의 모범 근로자입니다.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갑고 텅 빈 눈으로. 안녕하세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급하게 휠체어를 밀어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민 씨, 어디 가세요? 센터장이 불렀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더 빠르게 밀었습니다. 작업장 뒤쪽 문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태민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부사장님. 비서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잘 안 만나서. 센터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카메라를 막았습니다. 촬영 중단하세요. 수진은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이 사라진 문. 12년 만에 재회. 하지만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순간 수진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12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 바닥에서 놀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서아였습니다. 7살 서아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봐요. 서아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서아. 우리 가족이에요. 서아가 웃었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아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민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식사 준비됐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눈을 뜨니 차가운 작업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닫힌 문이 보였습니다. 부사장님,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닫힌 문을 돌아봤습니다. 태민이 사라진 문. 12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걸까? 왜 그렇게 그녀를 피하는 걸까? 수지는 천천히 작업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행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맴돌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태민의 모습, 그리고 그의 차갑고 텅 빈 눈빛. 행사가 끝났습니다. 수지는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옆에 앉았습니다. 회사로 돌아가시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지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태민이 있었습니다. 센터장에게 연락하세요.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아까 그 근로자요. 오태민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세요.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지센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머릿속에는 태민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더 빠르게, 더 세게. 12년 만에 재회. 하지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비서에게서 받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오태민의 인적 사항이었습니다. 10년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무, 하반신 마비, 교통사고 후유증, 가족 없음, 가족 없음. 수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오전 회의 준비되었습니다. 취소하세요. 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다시 한번. 차가 출발했습니다.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센터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왔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12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태민이 저렇게 되었는지. 수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센터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태민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면회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이틀 전 기부행사 때 왔던 한국제약 부사장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부사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센터장과 통화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업장에 계십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앞장섰습니다. 수지는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틀 전 지나갔던 그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차갑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업장 문을 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태민이 보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태민 씨, 손님 오셨어요. 직원이 불렀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태민 씨, 부탁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손을 멈췄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실은 작업장 옆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태민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앞에 멈췄습니다. 수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보시다시피요. 태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어요?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럼 그전 2년은요? 태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왜 궁금하세요? 알고 싶어서요. 이제 와서요? 태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12년이 지났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궁금하세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태민을 찾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태민이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면 다예요? 12년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지나요? 아니요. 지워지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당신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태민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는요? 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서아는 어디 있어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은 어디 있냐고요? 돌아가세요.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아를 위해서라도 그냥 돌아가세요. 무슨 소리예요? 서아가 어쨌다는 거예요? 태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제발 그냥 가세요. 태민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아를 위해서라도. 그 말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지는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태민을 찾았습니다.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태민은 이미 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수지는 물러섰습니다. 작업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센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태민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아를 위해서라도. 모르는 게 나아요. 수진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3년 전 병원 분만실.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왔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민이 이마에 땀을 닦아줬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딸이 곧 나와요. 힘들어. 알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에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민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야. 우리 서아야.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눈을 뜨니 차 안이었습니다. 겨울 하늘이 여전히 흐렸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인사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오태민.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13년 전 인턴으로 입사. 1년 근무. 퇴사.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보안 기록. 출입 기록. 12년 전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상한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간 실험실 출입 기록. 12년 전 12월 15일. 오태민. 오후 3시 입장. 오후 4시 퇴장.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12년 전 12월 15일. 그날이 무슨 날이었더라. 수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구간 실험실 화재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더 많은 기록을 찾았습니다. 화재 보고서, 사고 조사 기록, 모두 보안 폴더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부사장 권한으로 열렸습니다.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보고서가 떴습니다. 화재 원인 전기 합선, 인명 피해 없음, 재산 피해 구간 3층 일부 소실, 인명 피해 없음. 수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 12년 전 신문 기사,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음. 하지만 태민은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이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퇴사했을까? 왜 12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간으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구간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실험실 문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은 그을려 있었습니다. 천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실험 기구들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수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먼지투성이 파일들, 오래된 보고서들, 그리고 맨 아래 상자에서 작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 가방이었습니다. 분홍색, 공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공책이 나왔습니다. 크레파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표가 나왔습니다. 최서아. 수진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공책,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모두 서아의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아가 여기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날, 화재가 발생했던 그날, 서아가 여기 있었습니다. 수지는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서아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오늘 엄마 회사에 왔어요. 아빠가 데려다 줬어요. 신기한 게 많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수진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야. 우리 서아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구간 창고에서 가져온 서아의 가방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공책, 크레파스, 연필, 모두 먼지투성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진은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서아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부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취소하세요. 하지만 전부 취소하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비서가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화재 사고 보고서, 보험 청구 기록, 경찰 조사 보고서, 모든 문서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명 피해 없음, 재산 피해만 있음, 원인은 전기합선.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서아의 가방이 증거였습니다. 수진은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 자료를 찾았습니다. 12년 전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한국제약 구간 화재, 인명 피해 없어. 작은 화재, 신속한 진화로 큰 피해 없어. 모든 기사가 똑같았습니다. 인명 피해 없다고. 수진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5명의 기자. 모두 다른 신문사였습니다. 수진은 회사 재무 기록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지출 내역을 찾았습니다. 12월. 거액의 지출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론 홍보비 명목. 5억 원. 결제자는 회장이었습니다. 수진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비용 처리 내역. 5명의 기자에게 각각 1억 원씩, 정확히 5억 원이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기자들을 매수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수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 검색했습니다. 또 다른 지출 내역이 나왔습니다. 개인 계좌 이체. 10억 원. 수취인은 오태민이었습니다. 10억 원. 수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태민에게 10억 원을 보냈습니다. 화재 사고 이틀 후였습니다. 왜 태민에게 돈을 보냈을까?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회의 중이십니다. 상관없어요. 수진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2세.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수진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아버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회사 기록이에요. 12년 전 화재 사고 기록이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죠.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거기 있었어요. 화재 현장에 우리 딸이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죽었어요. 그렇죠?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맞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요? 화재 당일부터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 딸이 죽었는데 왜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회사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는데 회사가 중요했어요? 신약 승인이 걸려 있었다. 화재 사고가 알려지면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숨긴 거예요? 제 딸의 죽음을 숨긴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회장이다. 회사를 지키는 게 내 책임이다. 그럼 저는요? 저는 엄마예요. 제 딸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었어요. 이미 죽은 아이였다. 알아봤자 달라질 게 없었다. 달라질 게 없다고요? 수진이 책상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서아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이혼하고 태민이 데려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진작 죽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다. 이미 지난 일이다. 태민에게 돈을 보낸 것도 당신이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억을 보냈다. 입 다물고 해외로 나가라고. 그런데요? 거절했다. 내게 알리겠다고 했다. 그래서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민이 자신에게 진실을 알리려 했다는 것. 하지만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12년 동안 혼자 고통받았다는 것. 교통사고예요. 뭐? 태민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한테 오다가.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얼굴. 당신은 괴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제 손녀가 죽었는데 회사만 생각하고, 제 전남편이 다쳤는데 신경도 안 쓰고,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회장이다.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 그럼 저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느냐? 태민에게 가요. 진실을 들어야 해요. 그냥 두어라. 이미 끝난 일이다. 수지는 뒤돌아봤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태민을 찾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근로자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태민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은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휠체어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서아가 죽은 줄도 몰랐고
당신이 다친 줄도 몰랐어요. 태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모든 걸 숨겼다는 것. 당신한테 돈을 줬다는 것. 당신이 거절했다는 것. 수지는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 말해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아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서아를 데리고 회사에 갔어요.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업장 근로자들이 둘을 바라봤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작업에 방해가. 괜찮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휴게실로 가겠습니다. 태민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수지는 뒤따라갔습니다. 휴게실 문을 닫았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태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이 서아 9번째 생일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9번째 생일. 12년 전 그날. 서아가 회사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회사가 궁금하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구간 실험실에 잠깐 들렀어요.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곳이었거든요. 서아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만드는 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갔어요. 서아는 신기했어요. 이것저것 구경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왔을 때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전기 배선에서 불이 났어요. 순식간에 번졌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서아야, 서아야. 태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불길이 막고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소화기를 찾았어요. 뿌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태민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울고 있었어요. 안에서 아빠, 아빠 하고 울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문을 부수려 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불이 너무 뜨거웠어요. 수지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방관이 왔어요. 불을 껐어요. 들어가 봤어요. 서아는 이미. 태민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미 사망했다고. 수지는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미쳤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한테 연락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회장님이 오셨어요. 시아버지요? 네. 병원으로 오셨어요. 저를 따로 불렀어요. 회의실로. 태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숨겨야 한다고. 회사를 위해서라고. 신약 승인이 걸려 있다고. 저는 거절했어요. 제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숨겨요? 수진 씨한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회장님이 돈을 내놓으셨어요. 10억 원. 입 다물고 해외로 나가라고. 새 삶을 살라고. 태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돈으로 내 딸을 사려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회장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은 아이라고. 되돌릴 수 없다고. 수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당신한테 알리겠다고 했어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택시를 탔어요. 당신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요. 가던 중에 사고가 났어요. 태민이 휠체어 팔걸이를 쳤습니다.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순식간이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석 달 후였어요. 의사가 말했더군요. 하반신 마비라고.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수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생각했어요. 당신한테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제가 죽였으니까요. 서아를. 제가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제가 곁에 있었다면, 서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데리고 갔어요. 제가 혼자 두고 갔어요. 제가 못 구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태민이 휠체어를 쳤습니다. 또 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습니다. 수지는 태민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태민이 몸을 뗐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퇴원하고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어요. 10년째예요. 태민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서아가 쓰던 그림일기예요. 수지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서아의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가족 그림, 집 그림, 꽃 그림. 수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생일 그림이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웃고 있는 서아.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9살이 됐어요. 엄마 회사에 갈 거예요. 엄마를 보고 싶어요. 수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태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민을 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숨겼어요. 12년 동안. 알아요. 당신만 고통받았어요. 혼자서. 아니에요. 당신도 고통받았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녀도 고통받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고통. 비어있는 고통.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 그래서요? 수지는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내야 해요. 시아버지를. 회사를. 어떻게요? 고발할 거예요. 사고 은폐를. 언론 매수를. 전부. 하지만 당신 위치가. 상관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아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태민은 수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증언할게요. 제가 본 것, 들은 것, 전부. 고마워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민도 휠체어를 움직였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내일. 이사회를 열 거예요. 준비는요? 오늘 밤 세워서 할 거예요.
모든 증거를 모을 거예요. 수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태민을 봤습니다. 함께 해줄 거죠?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 봤습니다. 12년 만에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서아를 위해, 진실을 위해. 수지는 센터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화재 보고서, 금전 거래 내역, 언론 보도 자료, 태민의 진술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그림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생일 그림. 웃고 있는 서아. 서아야.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할게. 진실을 밝힐게. 약속해. 수지는 그림 일기를 덮었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코트를 걸쳤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뭔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회장님께서 12년 전 중대한 사고를 은폐하셨습니다.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를 숨기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12년 전 12월 15일. 구간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화재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이사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당시 공식 발표는 인명피해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입니다. 수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서아의 사진이 떴습니다. 9살 서아.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제 딸 최서아가 그날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부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수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입니다. 12년 전 12월 15일 서울대병원 응급실 최서아 입원 기록. 사망 원인은 화재 질식사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하나씩 돌려 읽었습니다. 얼굴들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 재무 기록입니다. 수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12년 전 12월 17일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취인은 5명의 기자입니다. 각각 1억 원씩. 사고 은폐를 위한 매수였습니다. 이건 정당한 홍보 활동이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당한 홍보 활동이라면 왜 개인 계좌로 송금하셨습니까?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태민이라는 사람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그는 제 전남편이자 서아의 아버지입니다. 입막음용 돈이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오태민이 돈을 요구했다. 내가 준 게 아니라 그가 요구했다.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위협하셨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증거가 있나? 수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태민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증인입니다. 오태민 씨.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태민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이사들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는 12년 전 그날 서아를 데리고 회사에 왔습니다. 실험실 화재로 서아가 사망했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에 오셔서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10억 원을 주겠다고. 입을 다물고 해외로 나가라고.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딸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가족도 불행해질 거라고. 위협이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수진 씨에게 진실을 알리려 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진이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교통사고 기록입니다. 12년 전 12월 15일 오후 8시 강남구에서 발생. 트럭이 택시를 추돌. 택시 승객 오태민 중상. 하반신 마비.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누구였습니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의식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 조사는 운전자 과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벌도 가벼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진이 이사들을 봤습니다. 사람을 하반신 마비로 만든 사고인데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누군가 개입한 게 아닐까요? 추측일 뿐이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트럭 운전사 계좌 입금 내역입니다. 사고 일주일 후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송금인은 한국제약 비자금 계좌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불렀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사고 은폐를, 언론 매수를, 증인 협박을, 심지어 교통사고 사주까지.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약 승인이 걸려 있었다. 화재 사고가 알려지면 모든 게 무너질 뻔했다. 6천 명의 직원들이, 10만 명의 환자들이 모두 피해를 입을 뻔했다. 그래서 제 딸을 희생시키셨습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하셨습니까? 나는 회장이다. 선택해야 했다. 한 사람과 수만 명 중에. 틀렸습니다. 수진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제 딸도, 태민 씨도, 그 누구도 회사를 위해 희생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수진이 선언했습니다. 회장 최 회장 해임 안건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한 명씩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과반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그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출입카드 회수하십시오. 수진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회장님, 나가셔야 합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문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입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제 책임이기도 합니다. 12년 동안 몰랐던 것, 방치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은 몰랐잖습니까?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수지는 사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이사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태민을 봤습니다. 가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니, 수지는 걸었고 태민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나란히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홀가분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아를 위한 일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이요? 수지는 태민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찾아갈 거예요. 태민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건물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사택을 나온 지 2주째였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서아의 물건들. 테이블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면 기사였습니다. 한국제약 전 회장 구속, 사고 은폐, 언론 매수 혐의. 수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1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가였습니다. 잘못에 대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부사장님, 검찰 조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문득 서아가 생각났습니다. 서아는 눈을 좋아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수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태민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주 만났습니다. 서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슬픔을 나눴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로 갔습니다.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은 미소였습니다. 눈 오네요. 네. 많이 와요. 서아가 좋아했던 날씨예요. 태민의 미소가 슬퍼졌습니다. 수지는 마주 앉았습니다. 검찰 조사 날짜 나왔어요.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긴장되시겠어요.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면 되니까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이거 봐주실래요? 태민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아 어린이 안전재단. 네. 실험실 안전교육. 화재 예방 캠페인. 어린이 안전 연구. 이런 일들을 하려고요. 좋네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네. 그게 목표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태민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을 봤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 퇴직금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팔 생각이에요.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태민은 한참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함께해도 될까요? 수진이 놀라 태민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재단 일이요. 저도 돕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일하잖아요. 그만둘 생각이에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숨어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 나가고 싶어요. 서아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빠로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한 팀이 되었습니다. 서아를 위해. 그럼 같이 해요. 수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민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서아를 위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수진과 태민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화재 사고, 은폐, 매수, 협박, 교통사고. 검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성실히 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수진과 태민은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버님을 고발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 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숨겨졌는지, 그 진실을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잘못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 설령 가족이라 해도,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아 어린이 안전재단을 만들 겁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서아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게 제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민이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청을 떠났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힘들었죠? 태민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해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알아요.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단 설립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천천히 해요. 급할 것 없어요.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도 그렇게 원할 거예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아의 그림 일기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서아가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아.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함께 하게 됐어. 너를 위해서. 약속 지킬게. 태민도 그림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한 달 후 수지는 집을 팔았습니다. 퇴직금과 합쳐 재단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태민도 복지센터를 그만뒀습니다. 재단에 합류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재단 일을 의논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를 위해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 남아 일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많이 진행됐네요. 네. 다음 달이면 등록 끝날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재단이 되는 거네요. 네. 서아 어린이 안전재단.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게 맛있어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해줬던 갈치조림 생각나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기억해요? 물론이죠.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해줄게요.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추웠지만 맑았습니다. 별이 많네요.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아가 좋아했어요. 별 보는 거. 저도 기억해요. 태민도 하늘을 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서아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수지는 태민을 봤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은 한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서 서아를 생각하며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았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재단 사무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 등록 서류였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태민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 나왔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요? 네. 정식으로 재단 법인이 됐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민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서아도 기뻐할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노력, 수없이 많았던 밤샘 작업, 부족한 자금,
복잡한 서류,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짜 일은 지금부터예요. 알아요. 준비됐어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벽을 봤습니다. 서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9살 서아. 서아야. 엄마가 약속 지켰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 이제 많은 아이들을 지킬 거야. 태민도 사진을 봤습니다. 휠체어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 틀을 만졌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한참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축하해야죠.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단 승인이 났어요. 아이고, 축하해요. 서비스로 음료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태민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아주머니 좋으시죠? 태민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사정을 아시잖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갓 지은 밥, 정갈한 반찬들. 수지는 한 입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태민도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 생각나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언제요? 결혼했을 때요. 이렇게 같이 밥 먹던 때.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해요. 당신이 요리했죠. 못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맛있었어요. 거짓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과거를 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추억들. 서아도 당신 요리 좋아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특히 계란말이요. 맞아요. 매일 해달라고 했죠. 태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시는 해줄 수 없네요.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어요. 수진이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와의 시간. 행복했던 순간들.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태민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협력기관을 물색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민이 컴퓨터를 끄려다 멈췄습니다. 수진 씨. 네. 제가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수진은 놀라 태민을 봤습니다. 재활이요? 네. 물리치료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늦었지만 해볼 만하다고. 정말요? 완전히 걷지는 못해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대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꼭 하세요. 당신도 같이 가줄래요? 병원에. 물론이죠.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서아의 그림 일기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서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아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소원. 함께 있는 부모.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표정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은 그림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태민이 읽었습니다. 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의 소원이었네요. 네.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이제 이루어졌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서아를 위해서라도. 태민은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은 태민의 품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서아의 그림을 함께 봤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재활의학과였습니다. 의사가 태민을 진찰했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면 보조기 착용하고 걷는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정말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네. 시간은 걸립니다. 1년 정도요. 하지만 해볼 만합니다. 하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진이 함께 갔습니다. 태민이 재활 운동을 할 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힘들어할 때 격려했습니다.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태민은 이를 악물고 운동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근육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근력이 생겼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이 속도면 6개월 후엔 보조기로 설 수 있을 거예요. 태민은 수진을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아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태민이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보러 와요. 서아 생각하면서. 좋아요. 두 사람은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아니, 수지는 걸었고 태민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우편물이 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안전교육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봐요. 수진이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해달래요. 정말요? 벌써요? 네. 다음 달부터래요. 태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서아 재단의 첫 번째 일.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웃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서아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서아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꽃을 바쳤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서아야.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고 있어. 내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지킬 거야. 지켜봐줘. 태민도 옆에 섰습니다. 함께 묵념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서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영원한 9살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서아 어린이 안전재단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리본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서아 어린이 안전재단을 개원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재단은 제 딸 최서아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12년 전 실험실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서아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수진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서 안전 교육을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실험실 안전, 응급 처치,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은 돌아봤습니다. 태민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민은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수진 옆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할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리본을 잘랐습니다. 짝!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육장이 보였습니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안전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소화기, 구급함, 비상구 표시, 벽에는 서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크게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서아, 아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묵념했습니다. 수진과 태민도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묵념이 끝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수진이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재 안전에 대해 배울 거예요. 수진은 소화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했습니다. 질문도 했습니다. 태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박수 쳤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또 올게요. 아이들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수진과 태민은 서로를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재단에 수진과 태민만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하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태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조기를 벗었습니다.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많이 아프죠? 견딜만해요. 수진은 태민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해냈어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서아를 위해. 드디어 해냈어요. 서아도 기뻐할 거예요. 태민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할게요. 평생. 태민이 약속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아의 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함께 섰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수진이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약속 지켰어. 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어. 오늘 첫 번째 교육을 했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들었어. 태민도 말했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엄마 아빠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알아.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태민이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겠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킬 거니까.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재단을 채웠습니다. 서아의 사진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모레도요. 매일매일. 기대돼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처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과 태민은 짐을 챙겼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재단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수많은 별들이었습니다. 저기 서아가 있을까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이 서아일 거예요.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을 찾았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았어요. 태민이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수진도 봤습니다. 밝은 별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잘 자.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천천히. 태민은 목발을 짚었습니다. 수진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함께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많았습니다. 서아를, 시간을, 행복을. 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을, 사랑을, 희망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 걸어갔습니다. 내일을 향해, 서아를 마음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이것이 최수진과 오태민, 그리고 최서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슬픔에서 시작해 희망으로 끝나는, 잃어버린 딸을 기억하며 남은 아이들을 지키는, 행동하는 애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